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당 현수막규제법 개정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논란의 출발점은 2022년 12월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쥐고 있을 때 통과된 500광고물법 시행령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전과 비교하면 매우 파격적인 변화였습니다. 정당이면 허가 없이 도심 어디든 정당명과 연락처만 적으면 현수막을 최대 15일간 게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사실상 제한이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지자체도 강제로 철거할 수 없게 되면서 정당 현수막은 일종의 면허 있는 광고 공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민주당과 야권은 표현의 자유 확대, 소수정당 보호, 정치 참여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겉으로 보면 민주주의를 넓히는 조치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이 시행된 뒤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정치적 현수막이 전국 곳곳에서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전단, 광고, 집회보다 훨씬 저렴하고 간편하게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도시 미관 악화, 과도한 현수막, 시민 불편, 부착 경쟁, 그리고 안전 문제까지 이어졌습니다. 2023년부터는 현수막이 도로와 인도를 뒤덮기 시작했고 철제 구조물이 인도로 넘어오며 행인이 부상을 입는 사고도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민원은 폭발했지만 정당 현수막은 법적으로 보호돼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는 강제로 철거할 수 없었습니다. 시민이 아무리 항의해도 법이 막아선 겁니다. 이 과정에서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을 다시 제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주당은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정치 참여 보장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을 만든 것도 민주당, 문제가 커졌을 때 지킨 것도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법을 만들고 폐지 요구가 있을 때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막고 이제 그 현수막이 자신들에게 불리해지자 악용이라는 표현을 쓰며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원칙이 아니라 상황과 유불리에 따라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내로남불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있는 일을 말했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민사로 해결하면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 지점에 있습니다. 민사 명예훼손은 거짓이 기준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재판부가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 언론, 유튜버가 형사보다 민사를 더 두려워합니다. 소송 비용, 변호사비, 재판기간, 배상 부담 때문입니다. 권력자나 거대 조직은 원하면 언제든지 소송을 걸 수 있는 자원이 있지만 개인은 재판에 끌려 들어오는 순간부터 말 자체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이걸 위축효과라고 부릅니다. 입을 막는 방법은 입을 틀어막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할까 말까 고민하게 만드는 것도 억압의 한 방식입니다. 결국 우리는 거짓을 말하면 처벌받고 진실을 말해도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는 이상한 구조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흔들리고 법이 권력의 편의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건 민주주의가 멈추는 신호입니다. 역사는 그런 과정을 독재의 시작이라고 기록해왔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에게 쉽게 당합니다.